한순간에 에티오피아의 국토의 3분의 1이 어둠에 빠졌습니다. 42억 달러를 들여 세운 아프리카 최대 댐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였어요. 중국이 내민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추가 비용 60%를 더 지불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70년 전 한국을 구했던 그 나라에서 17명의 엔지니어가 비밀리에 출발했다는 사실을. 1년여 후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를 눌러 컨텐츠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베베 테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수자원부 차관을 맡고 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에티오피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의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작은 2년 전 청라일 대역곡댐 준공식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자르며 외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죠. 42억 달러를 투입한 이 거대한 댐은 에티오피아 전체 전력의 40%를 책임질 예정이었거든요. 언론들은 저를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만성적인 전력난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전력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준 인물이라고 말이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지붕이라 불리는 고산지대 국가입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이지만 전력 부족 때문에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아프리카의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중국 대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댐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상징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건설한 이 댐은 100년은 걱정 없이 갈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중국 기술진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거든요. 작은 고장이 나도 즉시 본사에서 전문가가 날아왔고 부품도 일주일 내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기술 지원이구나 생각했죠. 댐이 완공되고 첫 발전을 시작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아디스아바바 거리마다 불이 켜지고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까지 전기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새로운 에티오피아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2시 30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댐이 멈췄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보인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거대한 터빈 8개가 모두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물은 여전히 계음을 내며 흐르는데 발전기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현장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벽 2시경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더니 시스템이 전체 다운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총리실이었습니다. 아베베 차관, 지금 수도 아디스아바바 절반이 정전입니다. 국토의 3분의 1 지역이 어둠에 빠졌어요. 병원들이 비상 발전기로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해결책을 찾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그 가위로 자른 리본이 이제는 제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어실로 뛰어들어가 보니 중국인 기술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죠? 뭐가 문제예요? 제가 중국어로 물었지만 그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봐야 해요. 본사가 어디 있죠? 베이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시간으로 밤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상황인지를요. 에티오피아 최대 인프라가 중국 본사의 업무 시간에 맞춰 멈춰 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본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지원 인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유상 서비스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어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에티오피아 전력망의 40%가 마비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자존심이라던 댐이 왜 2년 만에 고장났죠? 중국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2년 전 그 화려한 준공식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제어실에서 실무진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뉴얼을 봐도 핵심 부분은 모두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 그마저도 1급 기밀이라며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엔지니어들은 댐 운영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모니터링만 배웠던 거였죠.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차관님, 수도의 정수장도 멈췄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됐고 신호등도 꺼져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보고가 쏟아질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절망적인 건 중국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현지 중국 기술자들도 본사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아베베 차관, 2년 전엔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국토의 3분의 1을 어둠에 빠뜨린 책임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기사가 저를 알아봤어요. 차관님이시죠? 우리 마을도 사흘째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이들이 촛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결되나요? 최대한 빨리.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댐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고.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 낯선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어요. 기술 독립 없는 발전은 신기루다. 한수원의 아프리카 수자원 백서.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의존이 아닌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보고서를 단숨에 읽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음날 아침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게타추 워르쿠 기술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에 노련한 엔지니어인 그가 이렇게 좌절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게타추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댐 핵심 부품 목록이었는데 모든 항목 옆에 빨간색으로 중국 독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터빈 제어 시스템 중국 독점, 발전기 코어 부품 중국 독점. 심지어 볼트 하나까지도 중국 규격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젊은 데이터 분석가 메헤렛 하일레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댐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케냐의 타나강댐, 2년 전 같은 증상으로 멈췄습니다. 잠비아의 카푸의 댐도 마찬가지고요. 수단은 아예 댐 2개가 동시에 고장났대요. 모두 중국이 건설한 댐들이군요. 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똑같았어요. 중국 본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국 기술자를 불러와서 수리했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고장 나도록 만든 거잖아요. 게타추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모든 유지보수는 중국 측 기술진이 담당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중국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부장님, 당장 기술진을 보내주세요. 국토의 3분의 1이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아베베 차관님,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기술진이 모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아마 2달 후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2달이요? 지금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있다고요. 긴급 출장비를 지불하시면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메헤렛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건설한 댐들의 패턴이었어요. 모든 댐이 1-2년 주기로 대규모 고장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막대한 수리비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죠. 이건 개발 원조가 아니라 신종 식민주의예요. 게타추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 사무실로 몰려왔습니다. 차관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약서에 묶여있고 기술은 없고 중국은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있었죠.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례 연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5년 전 우리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더군요.
하지만 당시 우리는 중국이 더 싸고 빠르다며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똑같은 실수를 했다.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가 큰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봤다는 것을요.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베베 차관님이시죠?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한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아셨죠? 실은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춘천 전투에서抗류 부대가 아니었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을 겁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에 보낸 용사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우리를 돕겠다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내일 실사단을 보내도 될까요? 그런데 비용은? 차관님,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 보낸 건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보낸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박사와 통화한 다음 날, 저는 팀을 꾸려 한국 자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중국도 처음엔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줬으니까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한국 백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보고서는 성공 사례부터 자랑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실패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게타추가 자료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심각했다니 우리 청라일 강보다 더 오염됐었네요. 화면에는 1980년대 한강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물에 물고기 시체가 둥둥 떠 있고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의 한강이라고요? 메헤렛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아름다운 강변. 같은 장소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네요. 처음엔 일본과 미국 기술을 그대로 들여왔대요. 하지만 계속 실패했죠. 한국 기후와 지형이 달랐으니까요. 게타추가 문득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미군 전술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고. 산악 지형에 맞는 에티오피아식 전술을 쓰고 나서야 성과를 냈다고 하셨죠. 맞아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한국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자기들만의 방식을 개발했대요.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수원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어요. 메콩강 델타 지역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현지 기술자 양성에 80%의 시간을 투자. 결과 3년 후 베트남 자체 기술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원. 이게 핵심이군요.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기술자를 키우는 거. 메헤렛이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차관님, 저기 보세요. 시위대가 또 모였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어 촛불로 시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아베베는 물러나라.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라. 구호 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게타추가 놀라운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차관님, 이거 보세요. 가나 볼타강 프로젝트 자료예요. 보니 놀라웠어요. 가나도 우리처럼 중국댐이 고장났었는데 한국의 도움으로 완전히 독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나 기술자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한국 팀은 우리가 실수해도 혼내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해서 배우라고 격려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메헤렛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대박이에요. 가나가 지금은 서아프리카 전체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 나이지리아 같은 큰 나라도 가나의 도움을 요청한다네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한국은 무상으로 도와준다는 거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 직원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때 보고서 말미에 있는 특별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지원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에티오피아가 6천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122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당했다. 에티오피아는 왜 그랬을까? 그들은 말했다. 자유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다. 기술도 자유처럼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읽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 있던 게타추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싸운 건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려는 거군요. 아니에요. 메헤렛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답이 아니에요. 이건 연대예요.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다음날 정부회의에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죠? 또 속으면 어떡합니까? 검증되지 않은 기술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의 3분의 1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중국은 2달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후에도 또 고장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나와 베트남 그리고 한국을 보세요.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긴 침묵 후에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실사단을 초청하세요. 하지만 아베베 차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박사였어요. 차관님, 저희 팀이 내일 아침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공항에서 환영 행사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작업복을 준비해 주세요. 양복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뭔가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대규모 환영단을 준비했지만 김민수 박사의 부탁대로 모두 취소했죠. 대신 현장 엔지니어 몇 명과 함께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국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화려한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개인 공구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아베베 차관님이시죠? 김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학자라기보다는 현장 기술자의 손이었죠. 공항에서 쉬시고 내일. 아니요,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국토의 3분의 1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 성함이 김영우예요. 한국 전쟁 때 춘천에서 에티오피아抗류 부대와 함께 싸우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전우들이 아니었으면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게타추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받은 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비록 손자대에 와서지만요. 청라일 대역곡에 도착하자 한국팀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는 양복 입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어요. 습기가 많네요. 이런 환경에서 중국식 설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손전등을 들고 터빈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죠. 거대한 터빈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말없이 살펴봤어요. 이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어요. 1978년 팔당댐에서요. 외국 기술을 그대로 들여왔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습도와 온도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거든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 박서연이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진동 패턴이 팔당댐 사고 때와 거의 같아요. 냉각 시스템이 현지 기후를 못 버틴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 측 기술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승인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 금지입니다. 김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려고요.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본사에서 기술자가 오면 됩니다. 언제요? 2달 후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 기술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계약서를 보세요. 모든 수리는 저희가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김 박사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직접 고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중국 기술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건 최첨단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최첨단 기술이죠. 하지만 고장난 이유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습도 관리 실패, 냉각수 순환 불량, 진동 제어 미흡. 이런 건 에티오피아 기술자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은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대신 두꺼운 파일을 꺼내놨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댐 건설 실패 사례집입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집이라니. 김 박사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소양강댐 1973년 설계 오류로 첫 담수 시 균열 발생. 원인 지질 조사 부실. 안동댐 1976년 홍수 시 비상 방류 실패. 원인 수문 설계 미흡. 대청댐 1981년 발전 효율 30% 저하. 원인 터빈 선정 실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실패 사례가 이어졌어요. 실패를 모르면 성공도 없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실패를 공유하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게타추가 감탄했어요. 중국은 기술을 블랙박스로 숨겼는데 한국은 실패까지 다 공개하는군요. 기술은 비밀이 아니에요. 경험이죠. 그리고 경험은 나눌수록 풍부해집니다. 그때 김 박사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이 댐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3일이면 긴급 복구가 가능하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한 정상화가 가능해요.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기술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해야 하고요. 베르아네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정말 3일 만에 가능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사실은 긴급 복구는 하루면 됩니다. 3일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완전한 시스템 점검과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한 시간이고요. 그날 저녁 긴급 보고를 받은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는 한국팀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분들이 전문가 맞습니까? 네, 각각 한국 최고의 기술진입니다. 총리가 김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무상으로 도와주신다고요? 네.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 대가를 받았습니까? 총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抗류 부대 이야기군요. 제 할아버지도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겠죠.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닙니다. 오래된 우정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순간 댐 근처 마을에서 촛불 행렬이 다가왔어요. 전기가 없어 촛불을 들고 다니는 주민들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김 박사가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3일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하루 후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한 주민이 비아냥거렸어요. 중국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형제, 자녀가 직접 이 댐을 고칠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얼굴들이었죠. 그때 베르하네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이곳 출신입니다. 제가 직접 배워서 고칠 겁니다. 더 이상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좋다. 3일을 기다리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김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과 우리 기술자들이 함께 댐으로 향했죠. 중국 측 관리자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작업은 안 됩니다. 베르하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댐이고 우리가 고칠 겁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척척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기 보세요.
냉각수 파이프가 부식됐네요. 현지 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예요. 진동 감지 센서도 문제예요. 에티오피아의 일교차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만 해줄 뿐 대부분의 작업은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첫날 작업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개 터빈 중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공이다. 터빈이 돌아간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겨우 하나였지만 우리 손으로 해냈다는 게 중요했죠.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기술자들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르하네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60년 만이야. 60년 만에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낸 거야. 둘째 날에는 3개의 터빈이 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의 전력이 복구된 거예요. 일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엄마, 불이 들어왔어요. 한 아이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셋째 날 마침내 모든 터빈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 모니터에 녹색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력 생산량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 20%, 50%. 그리고 마침내 100% 가동. 제어실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전으로 어둠에 빠졌던 마을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 들어왔어. 라디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입니다. 청나을 대역곡댐이 에티오피아 기술진에 의해 완전 복구됐습니다. 3일 만에 국토의 3분의 1 지역에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김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 복구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죠.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는 댐 전체를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센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도 우리 기술자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메헤렛이 데이터 분석을 맡았는데 한국에서 배운 것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했어요. 에티오피아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기존 모델을 수정해서 우리만의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의 긴 여정이 끝날 무렵 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발전 효율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운영 인력 전원이 에티오피아인이었죠. 시험 가동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첫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둘째 날 작은 이상 신호를 시스템이 감지하고 자동 조정했습니다. 셋째 날 완벽한 가동. 성공이다. 베르하네가 소리쳤고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날 저녁 댐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노래하고 춤췄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병원도 제대로 돌아가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우리 기술자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해낸 거예요. 무대에 오른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날이니까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리님, 남수단과 소말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처럼 중국 댐이 고장났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요. 총리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베르하네를 바라봤습니다. 베르하네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나눌 차례예요. 김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갈 때가 된 것 같네요. 더 이상 저희가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시작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댐 위에 서서 불빛 가득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열흘 전 그 어둠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는 걸.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15개국의 기술 멘토가 되어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선순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화면을 클릭하시면 해외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연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